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쉬는 시간은 잘 알차게 보내셨는지요? 자, 이번 시간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를 위한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명문특허법률사무소의 조신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음, 어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도나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발생하고 그 발생하는 과정 중에 분쟁이 꼭 발생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지식재산권이 왜 우리가 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 중요성이 필요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햄버거 가게를 오픈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유명 프랜차이즈가 오픈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봤을 때 똑같은 햄버거 가게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라든지 레시피를 통해서 만든 햄버거 가게보다는 대기업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이름을 갖는 햄버거 가게로 손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브랜드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술 보호가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돼지고기 육성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숙성을 해서 어떤 레시피를 알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법적으로 테두리에서 보호를 해야지 어떤 경쟁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방어 기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월등하게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술 개발 또 기술 보호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쟁을 대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남이 잘 되거나 좋은 물건은 반드시 모방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그 어떤 충동이 가장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놔서 그대로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가 그거를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모방을 하거나 통상 말하는 짝퉁을 통해서 내 기술이라든지 내 제품, 내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어떤 잘못 인식을 시켜준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가장 크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대까지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6가지 어떤 중요성을 판단해 보면은 어, 특허 또는 상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사업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쿠팡이라는 회사가 물류 회사가 있죠. 근데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어떤 대기업 못지않게 큰 물류 회사다 보니까 어떤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입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그 소기업이라든지 개인 창업하신 분의 브랜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걸그룹 이름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걸그룹 소속사가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걸그룹 소속사를 지원해 줬던 큰 어떤 금전적인 갖고 있는 회사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은 본인으로 반드시 출원을 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어 역할이 가장 큽니다. 자, 자기가 어떤 햄버거 가게를 오픈해서 순천에서요. 그런데 비슷한 지역에서 아주 유사한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햄버거 가게 오픈할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제가 현재 상표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본금 출자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특허나 상표나 이런 보통 지식재산권은 질권 설정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의 기술 신고라든지 은행권에다가 내 브랜드 가치, 즉 상표권 또는 특허권을 가지고 담보 제공을 하고요. 그 담보 제공한 기술이나 어떤 상표권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동부권에 보면은 기계업체들이나 금속업체들은 보통 특허 하나를 가지고 2억에서 5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쓰고 있고요.
목포 쪽에 보면은 큰 어떤 그 수산물 가게 횟집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업은행을 통해서 한 5억 정도의 비용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건물로만 생각하지만 그에 별도로 브랜드라든지 특허권처럼 지식재산권도 이런 가치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어떤 은행권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가 지원 혜택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브랜드 어떤 평가를 받거나 브랜드를 출원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개발하고 싶을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우리가 전남 테크노파크처럼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가서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뭐 자부담 10%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이 훨씬 더 편하다는 할 수 있죠. 또 다섯 번째로는 기업 이미지가 상승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륜진사갈비라는 부분이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명륜이라는 이름이 이 프랜차이즈가 상표권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명륜이라는 회사의 어떤 상표권과 지금 소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고 본인이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는 원 특허권자나 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재산권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대외 활동이겠죠. 본인이 어떤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지원 사업을 받을 때도 본인이 갖고 있는 레시피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특허 또는 상표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되어 있다고 어, 제시하거나 아니면 발표할 수 있을 정도에 되면은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많이 없어진다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식재산권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노란색으로 있는 표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산업재산권이 있고 중간에 저작권이 있는데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가 보통 산업재산권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특허하고요. 소상공인 하신 분들 가장 중요한 상표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작권인데 이 저작권은 저도 지금 강의를 하거나 어떤 평가를 가거나 또 심의를 갈 때 생각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치킨집을 만들어 가지고 특허 제조 방법도 특허를 받고요. 그다음에 간판도 상표 브랜드를 받았는데 실수로 어떤 회사 간판이라든지 회사 어떤 그 메뉴판의 글씨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글씨체를 쓰는 게 아니고 유로 폰트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이쁜 글씨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되려 그런 또 불법 저작권 위반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그냥 특허 권리, 상표 권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만들지 않는 글씨체라든지 어떤 이미지 파일, 그죠? 유명한 사람이 그렸던 그림 이런 거는 본인 게 아닌 이상 이거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관공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순천시청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구급 사무관이 합격을 해 가지고 자 근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다 보니까 열정이 과하겠죠. 그래서 보고서 파일을 선배 어떤 사무관이나 팀장이 명조치 파일로 줬는데 이 구급 사무관이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아주 이쁜 글씨체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보고서를 그 글씨체로 다 변형을 해 버린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는 어떤 보고서가 한 부만 만든 게 아니고 수백 부 또는 이 파일을 PDF로 해서 각 유관 기관으로 다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도 하고 중앙 그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에도 이렇게 저장하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 폰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순천시장 이름 앞으로. 자,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속된 말로.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심할서 쓰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다행히 벌금으로 좀 끝났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지식재산권 중에 저작권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블로그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브룩스라는 순천에 유명한 맥주집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진 찍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간판에 메뉴 글씨체 하나가 불법으로 다운받은 글씨체 폰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본인이 알고 싶어 한 게 아니지만 그 블로거들이 찍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저작권 폰트 회사 사람이 딱 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 브루옥스에 우리가 경고장을 보내겠죠. 그래서 5천만 원 주든지 아니면 형사 조사 받든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회사 이미지가 점점 추락해 가지고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식재산권 중에서 우리가 특허, 상표도 중요하지만 저작권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인데 오늘 저랑 할 거는 특허랑 상표예요. 특허는 말 그대로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닭을 어떤 튀김을 하고 싶어요. 치킨집을. 근데 일반 치킨에 비해서 나는 염장하는 방법이 다르고 숙성하는 방법이 다르고 뼈를 어떤 분리하는 방법이 다르면은 그에 관련된 레시피는 특허로 별도로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킨이란 이름이 단순히 그냥 순천 치킨, 여수 치킨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상표, 즉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허랑 상표는 조금 보호 기준이 달라요. 자, 특허는 20년만 보호해 줍니다. 추론으로 20년.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은 어 네네. 죄송해요. 블록스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블록스 이름이 제가 눈이 익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블록스는 그렇게 분쟁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기면 안 된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자, 다시 할게요. 아무튼 특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표는 그 물건을 가지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 대신 상표는 10년 동안 갱신하면 평생 쓸 수가 있고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우깡이라든지 뭐 이런 맥콜이라는 상표 보셨죠? 이게 벌써 나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지만 10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상표는 아니 특허는 20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음 아무나 편하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에어백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겠죠. 외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자, 근데 특허를 에어백을 발명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에어백을 사용해도 특허권 침해가 안 되는 것처럼 특허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다 무료로 개방하는 기술이고요. 상표는 그렇지 않고 원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특허는 쉽게 말해서 최초 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 보는 게 날개 없는 선풍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선풍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풍기는 날개의 어떤 회전력을 통해서 바람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날개 없는 선풍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베르누이 원리라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어떤 방식의 새로운 물건이 나온 게 보통 특허고요. 자, 실용신화는 기존의 물건 중에 조금 더 편리하게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특허는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고요. 자, 두 번째는 날개 없는 선풍기 중에 각도를 조절한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죠. 이게 실용신안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은 자, 세 개 다 지금 화면에 보는 거 다 날개 없는 선풍기인데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 메이커들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마다 모양이 다르죠. 똑같은 네 바퀴 자동차지만 외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모두 다 디자인으로 구별이 됩니다. 사실 디자인도 우리가 보면은 생각보다 가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안경을 쓰거나 지금 어떤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그 갖고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상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다 익히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상표일 거예요. 뭐 이차돌이라든지 뭐 봉구비어, 설빙, 뭐 앗다리라든지 그다음 명륜 진사갈비 이렇게 다 있는 상표인데 공통적으로 다 지금 분쟁을 겪었거나 분쟁 중인 상표들이에요. 다. 그만큼 브랜드는 우리가 보지만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사례는 뒤에 차근차근 어떻게 분쟁을 됐고 어떻게 대비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물어보죠. 자 근데 그럼 상표, 브랜드는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냐?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한테도 물어봐요. 사실은 답은 없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일일이 쫓아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본인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본인이 만들고 단지 저희들이 옆에서 좀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옆에서 살을 붙이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판매되는 제품이든 상표든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어떤 분이 와서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요, 막연하게 돈을 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보면은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니까 만들어 줬을 뿐이지 실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기술과 서로 접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표나 브랜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살펴보고 준비를 중요한 포인트를 가죠.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돈가지부란 단어도 저를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주 물어보고 또 오늘 강의를 지나면은 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또 잘한 전문가도 있고 또 모르시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런 걸 가지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주 뵙기도 하고 아니면 자주 연락을 해서 이런 거를 잘 물어보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화면에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보는 건데 1등부터 10등까지예요. 작년에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브랜드 가치인데 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애플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전 세계 1위 기업인 것처럼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애플이란 즉 사과라는 어떤 이미지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메이커 중에 삼성이 있었죠. 르노 삼성이라고. 지금은 르노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삼성자동차가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서 르노로 권리가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그런데 왜 르노 그룹에서 삼성 이름을 계속 썼을까요? 바로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죠. 브랜드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갖는 가치가 거의 1등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갖고 있는 르노란 이름보다는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고하면은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친밀도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어떤 내구성이나 어떤 잘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르노 삼성을 쓰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브랜드가 그만큼 평가가 엄청 크다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가 자동차 한 대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번다면은 이 브랜드 가치 하나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선사용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중요해요. 대부분 이거 가지고 많이 어떤 법적 분쟁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선출원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빵집을 딱 만들었어요.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쁜 간판도 만들었어.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용만 했어요. 5년, 10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특허청에 접수를 먼저 해버린 거죠. 자, 그럼 특허청에서 그 어떤 상표권을 권리를 누구한테 줄 것 같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쓰고 있었어요. 빵집 이름을. 근데 저는 출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테두리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우리 민법 보호 원칙처럼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레시피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브랜드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특허청이 접수를 해서 등록을 받아야지만 법적인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판만 걸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천 지역이 제일 많았어요. 그다음에 여수 지역이 많았는데 여수에 제가 또 브랜드 이름을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브록스 대표님한테 그 조금 착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여수에 무슨 모텔이 하나 이쁘게 풀빌라가 들어왔어요. 초창기에. 너무 이름을 이쁘게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그래서 1 년, 2년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알고 보니까 거제 쪽에 어떤 조그마한 펜션에서 그 이름을 자기가 상표 출원해 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출원을 먼저 해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지금 모텔은 풀빌라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입니다. 우리가 발명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선발명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특허 또는 상표는 무조건 선출원주의라고 생각하셔서 무조건 출원하시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또 순천도 유명한 그 짬뽕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순천에 짬뽕의 전설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무슨 반점으로 바뀌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안타깝지만 그 이 짬뽕집 조례동이 있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원래 다른 지역에 그 사람이 출원해 가지고 경고장이 온 거예요.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짬뽕집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만 벌써 22 년을 해 봤거든요. 1 년에 보통 40건 정도를 연락이 와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 보면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도와줄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어떤 이런 저처럼 수업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어떤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준비가 안 된 분은 되려 어쩔 수 없이 간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다 끝나시고 들어보시면은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사용주의는 뭐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건 또 쉽지 않아요. 이걸 입증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내가 오래 쓰고 있었다.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사업자 등록을 냈다는 하나가 우리가 증명 자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상표 출원 안 했지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에 우리가 등기가 돼 있다. 이걸로 가지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표는 보통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상표하고 서비스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상표는 물건에 대한 이름이죠. 여기 보면 맥주가 있죠. 이렇게 뭐 캔 있죠. 그렇죠. 오비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옛날 말로 요즘 보면 켈리라는 것처럼 물건에 붙이는 이름이 보통 상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증권회사 있죠. 회사 간판이라고 하죠. 상호. 상호를 보통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요. 하나로 그냥 상표로 통일돼 있어요. 특허청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는 보통 상표로 통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빵집 이름이라든지 커피숍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고깃집 이름은 다 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표장, 직명 표장, 업무 표장이라는 거 뭐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단체 표장은 밑에 그림이 있죠. 자,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을 보통 단체 표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농협이라든지 그렇죠. 이 어떤 조합을 만든 사람들 보통 단체 표장이고요. 직명 포장은 오른쪽도 마크처럼 케이스 마크처럼 어떤 표시해 주는 거 인증표라고 하죠. 자, 순천시장이 인증해 주는 맛집. 뭐 순천 웃장국밥 딱 도장 찍어 준다든지. 여수도 마찬가지죠. 여수에도 어떤 먹거리에서 인증한 맛집 해 가지고 여수시장이 인증하는 마크가 있죠. 이게 보통 증명 포장이라고 하고요. 표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표장은 비영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봉사하는 어떤 단체를 보통 비영리 표장이라고 하죠. 뭐 YWCA, YMCA, 뭐 청년회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대한적십자사 이런 것처럼 이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상표는 무조건 기억을 하시고요. 출원은 안 되더라도 어떤 대비하는 거는 배우셔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보다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라는 게 있어요. 키프리스. 우리가 키프리스라고 치면은 검색이 다 됩니다. 이게 무료 검색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키프리스를 들어가면 상표 부분에 들어가셔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거의 다 나와요. 과거에는 검색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은 검색이 돼요. 나머지 10%는 이 출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검색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제가 출원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카페 이름으로.
근데 오늘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오픈하는 자료만 보기 때문에 오픈되지 않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10%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키프리스라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검색을 해서 제가 자기가 지금 간판을 올리기 전에 아니면 간판을 올렸더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변형을 해가지고 사전에 경고장이라든지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전화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 보통 특허사무소라 하죠. 특허사무소나 아니면 테크노파크든 혁신센터든 전문가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처음 검색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화하는 전문가들이 같이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ABC 치킨을 검색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BC가 어떤 사람이 우리 한글로 보면은 C라는 한자로 그 한글로 C라고 출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의뢰는 ABC로 출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ABC가 한글이고 ABC가 영문인데 이게 동일할까요? 같을까요? 그렇죠. 동일하죠.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상표는 그런 법적인 어떤 분쟁, 다시 말해서 이거는 등록이 되고 이거는 침해가 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불안하면은 전문가들한테 막 좀 부탁을 드려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받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화 주시면은 뭐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꿔보자 이렇게 좀 컨설팅까지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생각을 해보셔서 직접 하시면 좋고요. 안 되면은 전문가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효력이 크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형법이나 민법을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막 싸웠어요. 때렸어요. 아, 그 징역 얼마 살겠다. 뭐 집행유예 살겠다. 이런 건 어느 정도 TV라든지 주변에 다 어떤 정보를 들어 알겠지만, 어? 브랜드, 특허, 이건 어떻게 보호하지?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했어요. 내 브랜드를. 똑같이 법으로 해서 똑같이 징역을 살기도 하고 똑같이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또 되려 손해배상도 청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꼭 우리가 말하는 큰 뭐 형법이나 민법이 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상표법이나 특허법도 똑같아요. 법은 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표권 보호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집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 옆에 사람이 비슷한 이름으로 빵집은 아닌데 빵과 비슷한 쿠키를 만들고 팔고 있어요. 자, 그럼 제 입장에 봤을 때 이름은 비슷한데 나는 빵이고 저쪽은 쿠키야. 서로 다르지 않을까? 자, 이런 경우에도 특허청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쿠키도 다 전부 다 상표 침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베타 독점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나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 상품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이고 어떤 물건을 팔 것이라고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내내 치킨을 하고 싶어요. 내내란 이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1번은 치킨, 2번은 커피숍, 3번은 무슨 판매업 이렇게 순서를 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열 그 항목에 비해서 혹시 빠져 있거나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업종, 내 업종과 경쟁 업체 업종의 유사성이 느껴지면 이것도 다 침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 분명히 조금 내 거랑 비슷한 업종 같다 하면은 거의 100% 침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극적 효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표를 통해서 내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 브랜드 업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효력 기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등록하면 10년 동안 저속되고요. 10년 끝나면 다시 한번 갱신해서 평생 영구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도 가능하고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는 아무튼 하나의 또 좋은 이름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사업을 영위해서
계속 연결할 수 있고요. 또 이 사업을 가지고 회사가 어떤 합병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그 이름을 브랜드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가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큰 회사들이 합병을 많이 합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합병하다 보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상표권 있죠. 그 상표권도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가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으로 전부 환산해서 다 금액으로 주주라든지 아니면은 거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권리가 월등히 넓고요. 활용할 게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난립해도 문제고요. 그다음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등록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 거는 뭐냐면은 상표가 안 되는 사례예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명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이름 순수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저기 여수죠. 여수 치킨. 자, 등록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수라는 지역 명칭과 치킨이라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죠? 그래서 아무튼 명사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등록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어떤 순천 지역에서 음, 뭐 기정떡을 하고 싶어요. 순천 기정떡. 자, 순천도 지리적 명칭이니까 한 개인한테 독점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기정떡도 말 그대로 그 떡 이름의 명사예요, 명사. 그렇죠. 이게 보통 명칭이라고 하죠. 보통 명칭은 등록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봐볼게요. 이제 관용상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상업계에서 뒤에 쓰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원, 원? 혹시 들어봤는데. 그렇죠. 중국집에 많이 쓰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반점, 뭐 중국집 이런 것처럼. 그렇죠. 뭐 사리원 이런 것처럼 어떤 갈비탕집처럼 뒤에 관용 포장은 그냥 아무나 쓰게 공익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다 어, 독점 권리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지 표시하는 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섬진강에서 나오는 다슬기. 그렇죠. 말 그대로 섬진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다슬기를 채취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슬기 제첩 뭐 식당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기술 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조 맛집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맛있는 집 이런 거는 다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봤을 때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템, 내 브랜드, 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순천에서 첫 번째 맛있는 집, 두 번째 맛있는 집, 세 번째 맛있는 집, 네 번째 맛있는 집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표시하는 부분은 전부 다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표시하는 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왕갈비탕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좀 큰 갈비를 왕갈비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갈비탕집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원재료 표시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다음 효능 표시하는 거. 그렇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뭐 보통 짱어를 먹으면 보통 그럴 만하죠.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한다 이런 뜻을 표시해 가지고 특허청에 상표 제출하겠다. 이것도 등록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내 브랜드를 어떤 평가하는 가치에서 식별력이 없다는 게 나오는데 이 식별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상표는 이 부분도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 등록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예전에 이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맞다면 한 10년 전인가 뭐 9,800원, 9,900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횟집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자,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뒤에 원자를 빼고 추론하면 등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900이라고 상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9,900은 내 거지만 옆에 있는 어떤 횟집에서 9,900원이라고 쓸 경우에는 제재를 못 해요. 이유는 저는 9,900원이라고 추론했을 경우에 특허청에서 등록을 안 시켜주겠죠. 왜? 지금처럼 용도 표시는 등록이 안 되니까 그걸 편법적으로 등록받고 싶어서 9,900이라는 숫자로만 추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 권리는 9,900이지 9,900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900원, 9,800원이라고 상표를 쓰는 데는 제가 제재를 못해요. 저는 단순히 9,900이라는 이름을 쓰는 브랜드만 제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지리적인 명칭은 안 돼요.
화면에 보면 순천 식당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한 사람한테 독점 권리를 줄 수가 없어요. 상표는요. 이제 이게 문제가 과거에는 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15년 전에 어떤 사람이 빛골이란 이름으로 빛골이 제가 알기로는 관용표장이죠. 다시 말해서 광주로 지칭을 하죠. 광주. 빛골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등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특허청에서 그걸 등록을 해줬는데 그 뒤로 그 사람이 모든 광주에 있는 식당에 내용증을 보낸 거죠. 내가 빛골 이름, 광주란 이름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쓰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때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광주에 있는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특허청에 이의 신청하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없앴던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 지리적인 명칭은 등록이 안 돼요. 단 유명하지 않는 지리적인 명칭은 가능해요. 통상 특허청에서 이런 말 하죠. 면 단위 이하의 지리적인 명칭은 등록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면 무슨 리가 있죠. 뭐 해룡면 마산 리가 있다. 그럼 마산 식당으로 출원하면은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리로 봤을 때는 마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산은 그렇죠. 경상도에 있는 마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천에 무슨 동에 금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금당. 금당이라는 이름이 유명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지역적인 명칭은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하지 않고 아주 인식되지 않는 조그만 지역은 다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은 안 돼요. 흔한 이름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김간에, 이간에, 김간에, 그 박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보면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대부분 국민이 쓰는 성이잖아요. 그래 이런 성은 등록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 사람 상으로 등록되는 게 종종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유명한 사람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죠. 뭐 최근에 그래도 이쪽에서 유명한 분이 광양 쪽에 보면 홍쌍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매실 명인으로 유명하시죠. 이분은 20년 전에 자기 이름으로 특허청에 출원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받으셨어요. 왜? 주지절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회사 상호하고 자기 이름이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줘요. 순천 지역에는 오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병원 이름이 오병원이에요. 근데 그분 대표 성함도 오병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이름과 거기 대표 의사 원장님 이름이 오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해줍니다. 왜? 법적으로 이 사람 이름 거고 이 사람 이름과 병원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지 않아요. 누가 따라할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뭐 성의 한 글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등록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마크가 너무 간단한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등록이 안 되고요. 보통 우리가 한 글자, 한자의 한글이나 한자는 보통 안 해주고 특허청에서 두 글자 이내의 영어나 알파벳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한글은 한자로 만든 게 아니라 두 글자 이상을 만들고요. 영어는 세 글자 이상으로 보통 만들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심사할 때 이렇게 특허청에서 보통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추세가 트렌드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사자성어라든지 영화 제목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 부분이 지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거든요. 전화 위복. 그렇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업종이 뭐냐면은 복요리예요, 복요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도 면밀. 이게 보통 면요리 전문점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쭉 내려가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나이트 클럽.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족발집 있죠. 족황상제. 보통 우리가 옥황상제라는 그 단어를 들어봤는데 단어를 딱 하나 바꿔가지고 이제 족발에 관련된 어떤 창업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이제 우리 양봉 하신 분, 이분은 구례에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별들의 고향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에서 별을 빼버리고 양봉업이 벌이죠. 벌이 들어가서 벌들의 고향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밍을 만드는 추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 TV 보면은 어떤 알려지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가는 식당들 가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도 많이 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건 저도 많이 겪었고요. 특히 순천, 여수, 광양, 동부권에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다 보니까 힘들었죠. 화면에 보면 어디 많이 본 분이 나왔죠. 그렇죠. 백종원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덥죽이라고 나왔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언론상에도 보시고 여러분도 보셨는데 이게 다행히도 지금은 잘 끝났어요. 이게 원 브랜드권자가 다시 상표권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덥죽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백종원이가 어떤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를 지도를 해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분이 최민아라는 분이 현재 상표권자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방송 다음 날에 누가 덥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해버려요. 자 이게 가능하다겠죠. 제가 첫 수업할 때 상표는 선출원주의라고 했어요. 그렇죠.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상표 브로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TV를 보고 있다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자기가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해 버리는 거죠. 요즘 상표 출원이나 특허 출원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뭐 직접 가지도 않아요. 인터넷만 되면은 바로 상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0분이면은 뭐 한 장 딱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법으로 따졌을 때 권리가 누구한테 가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사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최미라는 분이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이 상표 제도를 몰랐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열심히 사업만 하고 레시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열심히 팔면 되겠다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지만 사람이 누가 잘 되거나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그걸 모방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 났겠죠. 그리고 이의신청하고 다행히도 그 뒤로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 예전에는 무조건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허청에서 출원하면 대려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이 상표를 가지고 간판을 걸고 사업하고 있다는 어떤 사업자 등록증 또는 어떤 관련된 식당 사진이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상표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그냥 상표만 걸어놨다가 이게 최민아 씨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내용 증명 보내서 돈만 갈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어떤 식당이라든지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특허청에서 지금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 못하면은 거절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민아 씨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받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이게 좀 과거에 좀 큰 사건이죠.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박 2일이라든지 뭐 꼬꼬면 뭐 소녀시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KBS라든지 뭐 이런 큰 그 기업에서 상표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이게 한 브로커가 갖고 있는 상표 개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9분 1부터 15까지 있지만 원래 40 몇 가지 밑에가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부만 잘랐거든요. 출원 건수가 보통 300건에서 500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표 출원하는데 보통 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6만 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1박 2일을 딱 보는 순간 1일을 딱 보고 바로 그날 출원하는 거예요. 또 강남 스타일 싸이가 춤추니까 바로 자기가 출원하고 무한도전 나오니까 바로 자기가 출원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면 지정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관련된 쪽으로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브로커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국감까지 발생할 정도로 아주 민감한 사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이게 다시 원래 상표권자로 다 바뀌었어요. 이유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죠. 진짜 당신이 1박 2일로 가방을 만들고 있냐? 학원을 하고 있냐? 확인을 다 조사해요. 그래서 세금 추징도 하고 실질적으로 당신이 가짜 아니면은 진짜인지 판단하겠다. 조사하겠다 하니까 이 브로커들이 많이 없어졌죠. 한 10년 전만 해도 한 600명 정도가 우리나라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서울 쪽은 이제 포화 상태니까 전라남도나 이런 데 내려와 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유명한 식당 유명하지 않지만 이름이 이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 다니다 보니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아까 검색하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검색을 딱 해봐 가지고 없어요. 그럼 바로 자기가 추론해서 어 어떤 그 상표 추론 안 하는 데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자, 이것도 그 사례죠. 어린이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표 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었잖아. 2010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상표권을 사 와야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요즘은 특허청에서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예전은 직접 본인이 변리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어요. 자,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는 피신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 어떤 브로커란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그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사업자를 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내용 증명 오면은 어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걸 신청하시면은 특허청에서 자기들이 다 중간에서 어떤 대리인이라도 선임해 가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가장 좋은 거는 상표는 무조건 출원하시는 게 좋고요. 설사 출원을 못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최후 보류로는 지금처럼 특허청에 가가지고 이런 사이트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2차 돌하고 1차 돌이라고 지금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원래는 원조가 2차 돌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상표 걸릴 때 2차 돌이라 우리가 차돌박이 구이 전문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1차 돌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유사한 이름이죠. 똑같은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인테리어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자, 보시기에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2차 돌이 이겼어요. 대법관이 하는 말이 딱 그거죠. 그 많고 많은 차돌박이 구이 접 있는데 왜 하필이면 2차 돌 이름인데 2자를 1차로 바꾸고 어? 인테리어도 거의 흡사하게 했냐? 그럼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게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차 돌이 다 손해배상하고 있고 모든 가맹점은 다 간판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유명한 사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백이죠. 스테이크하우스 집인데 자, 이게 첫 번째 위쪽 그림과 밑에 그림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죠? 위쪽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죠. 근데 밑에는 이제 모텔을 겨냥해서 나오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잘 보면 자, 우리가 아웃백은 요식업이고요. 자, 아웃백 밑에 모텔은 숙박업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간판을 걸었으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백에서 소송을 걸죠. 상표권으로. 자, 그래서 모텔이 A, B, C라는 사람이 아웃백 모텔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무인텔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웃백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소송을 겁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누가 이겼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우리는 당연히 아웃백이 이겨야 되겠죠. 근데 법으로는 상표법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아웃백은 요식업이에요. 그죠? 우리 먹는 거예요. 식당. 그렇죠. 스테이크하우스 집이고 밑에 있는 아웃백은 이름은 유사 동일하지만 업종이 다른 거야. 그래서 식당하고 모텔은 완전히 다르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좀 이상하죠? 근데 법이라는 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합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시면은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적혀 있죠. 아, 이게 좀 우리가 창업하신 분들이나 사업할 때 헷갈린 부분인데 자기는 열심히 했고 간판도 다르게 하고 다 달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그렇죠. 이미지를 우리가 손상시킨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업종은 다르지만 그 아웃백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이유가 있죠. 무인텔 이름이. 그죠? 소비자가 봤을 때 이미 눈에 익고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결론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이 그대로 이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순천이나 여수도 많죠. 예를 들어서 순천에 어디에 벤츠 모텔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벤츠 모텔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판례가 딱 나온 순간 벤차 모텔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라는 게 하나에 등록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권리도 많지만 이 부정경제 방지법도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방어를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좀 모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심할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꼭 상표라든 법을 떠나서 이 부정경제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리한테 족쇄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한테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상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상표랑은 달리 우리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레시피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굳이 개인들이 이 레시피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오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수제 맥주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레시피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내 레시피를 오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이걸 오픈했는데 이걸 제대로 보호해 줄 어떤 제도가 없으면은 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특허 제도가 있습니다. 단 특허 제도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 20년이 지나면은 그 권리에 대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죠. 이유는 20년이 넘어버리면 그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제조 방법 아니면 들어가는 물질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다 오픈하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 보호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기업 노하우란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업하거나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할 때 내 기술을 그래도 남한테 알리거나 국가에서 인정받으려면은 특허 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 현재 저희 어떤 동종업계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특허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특허 출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변형해 가지고 하면은 특허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게 뒤늦게 있던 사람이 보고 그냥 조금만 바꿔 가지고 특허가 침해가 안 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특허하고 상표는 반드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 문헌 이런 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논문이라고 하죠. 논문을 찾아보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그 논문보다 더 많은 기술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특허 문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특허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궁금하거나 찾아보고 싶다. 그럼 논문도 찾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인기술 조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키프리슨 사이트 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단어 아니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입력하면 검색하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어떤 김치 제조 방법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단어만 입력하면은 모든 자료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라는 게 단순히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요. 그 기술을 바탕에서 새로운 어떤 후발주자가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허를 받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신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물건은 출원해도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어차피 발명이라는 거는 최초로 발명하고 내가 개발한 건데 이미 과거 전부터 열심히 만들고 있거나 이미 쓰고 있는 레시피나 빵 제조 방법을 뒤늦게 특허 출원하면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물건보다 월등해야 돼요. 자기가 빵을 만들었는데 위에다가 참깨를 딱 뿌렸어요. 특허 등록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참깨를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데코레이션 역할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빵의 식감을 늘린다든지 어떤 빵의 효능을 늘린다든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들어가야지 단순히 어떤 걸 추가해서는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출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먼저 출원해야 됩니다. 자기가 레시피를 개발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었지만 출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특허는 1년 이내 출원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우선권 주장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여수 지역에서. 여수의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특허 출원을 2년 뒤에 출원을 딱 했어요. 자, 등록이 안 됩니다. 이유는 내가 개발하고 내가 만들었지만 특허라는 게 뭐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성이라고 했죠. 이미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또 1 년이 넘었죠. 그러면 등록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기가 열심히 내 거지만 그 1 년이란 기간을 넘어버리면은 내 거라 하지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개발하거나 노력할 때는 상표는 그 기간에 관계없지만 특허는 반드시 1년 이내 출원을 해야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음.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통 제가 많이 설명한 건데 자동차 도로예요. 도로에 보면 왼쪽에 가장 테두리에 보면은 우리가 노란 차선이 있죠. 이 차선을 보통 우리가 럼블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가면 퉁퉁퉁하고 진동을 발생하고 소리를 만들죠. 그 이유는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안전사고. 우리가 졸음 운전을 하거나 실수로 이 바깥 차선을 가면은 위험하니까 교통사고가 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쪽을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이렇게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도색을 한 다음에 표면을 울퉁불퉁 까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갈 때 쿵쿵쿵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럼블 스트립 기능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예요. 차선을 도색하지만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는 타이어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소리도 발생하고 진동도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시기에 지금 이 첫 번째 사진, 이 두 번째 사진 둘 다 문제가 많죠. 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시간이 가면은 더 균열이 발생해서 도로 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첫째는 이 장비가 비싸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되게 만드는 장비가 그때 당시 한 대당 17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이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개선한 게 나왔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렇죠. 페인트인데 페인트에다가 어떤 걸로 혼합했을까요? 그렇죠. 모래입니다, 모래. 우리가 페인트를 혼합할 때 모래를 집어넣고요. 이거를 바닥에 도색할 때 뿌리면은 표면이 매끄러울까요? 울퉁불퉁할까요? 당연히 울퉁불퉁하겠죠.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타이어가 지나가면은 진동하고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이렇게 럼블 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표면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경우는 이게 바로 특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제정됐어요. 도로에 보면 도로공사에 가면은 도로 도색할 때 얼마의 크기에 얼마의 용량에 한해서 모래를 추가해 가지고 도색하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기계를 쓰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라든지 강가에 나오는 모래를 혼합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발명의 가장 발상의 전환이라는 보통 역할을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자, 이건 뭘까요? 보시면은 왼쪽에 우리면 유리가루, 유리가루. 자, 유리가루를 이렇게 페인트 도색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겠죠. 근데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죠. 반사 기능이 추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즘처럼 장마철이나 밤에 라이트를 딱 꺼보세요. 차선이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다시 라이트 켜면은 차선이 딱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도로에는 지금처럼 유리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발명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막 획기적으로 발명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 기능이 효과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면 발명이라고 인정하지만
단순히 그냥 재미 삼아서 의미 없이 의미를 부여하면은 등록이 안 되고 그것도 등록이 발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 쓰는 병 있죠. 병 깨지면 어디다 버릴까요? 재활용하죠. 안 깨진 병은 우리가 일반 뭐 음료수나 주유병 공장으로 보내지만 깨진 병은 지금처럼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분쇄를 해서 일부는 지금처럼 도로공사에 납품을 해가지고 도색할 때 이렇게 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좋은 발명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본 거죠. 우리가 보면은 도로 어떤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진출 인도를 표현하는 거. 이것 또한 또 유명한 사례죠. 자, 이게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잘 알고 있는 요강이죠, 요강.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집에 쓰는 요강인데 어떤 아이가 구멍을 뻥 뚫었어요. 자,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진 봐볼게요. 이건 화분이죠. 자, 화분이에요. 자, 화분에 구멍을 또 탁 뚫었습니다. 왜 뚫었을까요?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요강하고 화분을 보고 어떤 게 특허 등록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화분이 특허 등록을 받았겠죠.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먼저 목적 구성 효과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빵을 우리가 레시피를 특허처럼 냈어요. 자, 기존에는 레시피에 제가 순천에 나오는 갈대 어떤 엑기스랑 매실하고 그다음에 뭐 칠개라는 어떤 그런 게 가루 분말을 집어넣어서 특허 출원을 딱 했어요. 자, 그럼 목적을 물어보겠죠. 자, 목적이 왜 들어갔을까요? 첫째는 순천 지역에 나오는 어떤 천연 원료 아니면 또 여수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해산물을 넣었다. 그럼 여수 지역에 나오는 어떤 그 그 어떤 원재료를 썼다는 특이성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구성이 특이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레시피에다가 그냥 무조건 넣었다고 해서 등록받지 않고요. 적정한 최적의 혼합비를 만들어내면 그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빵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기존에는 99인데 단순히 1% 넣었어요. 그럼 등록이 안 됩니다. 하나는 1.5, 하나는 2. 그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자, 2를 넣으니까 최적의 어떤 식감이 나오는데 2.5%를 넣으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 너무 안 좋다든지 1% 미만 넣으니까 반죽이 너무 물러진다든지 어떤 우리 보면 임상 실험인처럼 어떤 테스트를 해서 최고의 어떤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죠? 우리 보면은 시험할 때 느끼는 것까지 다 어떤 임상 테스트 자료라든지 사람들한테 어떤 표를 받아서 제출하면은 등록이 되는 것처럼 특허청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냥 요강하고 화분을 봤을 때 어떻게 등록이 될 건지 판단을 하겠죠. 자, 오른쪽 화분 같은 경우는 자, 난이라는 식물의 특성이 그래요. 뿌리가 달라요. 일반 식물은 뿌리가 수염처럼 돼 있는데 나는 우리가 보면은 퉁퉁바디처럼 콩나물처럼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흡수가 빠르지만 건조도 빨리 되고요. 자, 물기에 젖어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분 같은 경우는 바람도 잘 통하고요. 물도 잘 빠지는 아주 특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화분은 등록받았지만 왼쪽의 요강은 요강에 구멍을 뚫었다는 자체는 하나의 어떤 요식 행위일 뿐이지 사실은 이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이렇게 휴대 보관을 하거나 저장을 해야 되는데 구멍을 뚫은 순간 그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멍이지만 하나는 등록이 되고 하나는 등록이 안 된다는 그 개념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 상을 받았던 하나의 사례예요. 이게 도서관에 쓰는 책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과 다르죠.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여러 개를.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릎에 스마트폰 올려놓고 보기는 딱 좋다. 그런 분도 계시고. 책상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밑으로 버리기도 좋다. 맞아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거 특허 출원했거든요. 도서관에 가니까 남자아이들이 전부 엎드려 자는 거야. 책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이는 책을 볼 수는 있지만 엎드려 자면 불편하게 만드는 발명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발명품이죠. 자, 이런 발명품은 사업화가 될 수도 없고요.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학생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특허라는 게 그래요. 꼭 이게 돈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화가 된다는 걸 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구멍이지만 이 구멍이 갖는 의미가 이 책상과 접목되어서 이해가 되고 의미가 부여하면 특허청에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때 다 그러세요. "아 이거는 그냥 너무 간단해서 특허 등록 안 되겠네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분만의 어떤 사회가 사연이 있다는 거죠. "아 여기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이게 너무 간단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 어떤 음료 용기를 만들었는데 용기에 거리를 걸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곰곰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잘하고 하면은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연예인이 특허냈던 거죠. 이거 소주잔이에요, 소주잔. 이 소주잔에 구멍을 이렇게 두 개 뚫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구멍이 뚫리면 어떡해요? 소주를 따라 주면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손가락으로 딱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막으면 어떻게 되죠? 소주를, 그렇죠, 원샷하는 거죠. 이게 통상 말하는 원샷잔이에요. 자 따라 주면은 손가락으로 막고 있다가 버릴 수는 없으니 입으로 다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죠. 자 특허청에 등록이 됐어요. 근데 기간이 오래돼서 지금은 소멸이 돼서 아무나 만들어도 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제품화가 돼 가지고 이게 원샷자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죠.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교수는 독특하게 화분을 창업한 거죠, 화분. 이 화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줄 수 있는 그 주기를 확인하는 화분이에요. 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왼쪽의 화분은 물이 충분할 때는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식물이 이제 흡수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물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틀려져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오뚜기 화분, 다시 말해서 롤리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 발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 원리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예요. 무게중심 원리.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어디 적용했냐, 아니면 어디 부분에 내가 먼저 선점해서 특허 출원을 먼저 했냐, 그다음에 상표 출원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자기 사업화가 연속성이 되고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칫솔인데 이제 오뚜기 칫솔. 어, 이빨 닦고 바닥에 놓으면 세워져 가지고 건조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물질이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현재 이 제품은 소리도 나요. 3분 동안 닦으면은 3분 동안 노래가 나오고 끝나면 아이들이 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칫솔목 끝부분을 탈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 후 교환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온도도 재개돼 있어요. 딱 잡고 칫솔질을 하면은 뭐 어떤 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요즘은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사례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지금처럼 소상공인 창업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했던 분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동서식품하고 서울시랑 서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믹스 있죠. 티백. 이게 찢어가지고 가는 스틱 커피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어, 특허가 뭐가 있을까?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해서 3개를 뽑은 거예요. 이게 3등 제품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우리 튜브. 일반 커피를 이렇게 치약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행 다닐 때 그냥 우리 고추장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쭉 짜 가지고 타 먹는 방법 아이디어. 이게 이제 3등을 받았고요. 2등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R이죠. 우리가 발포 비타민처럼 여기 커피도 종류별로 만들어서 그냥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녹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등이 이거예요. 그렇죠. 캡슐이죠, 캡슐. 캡슐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녹아 가지고 바로 쫙 풀려 버리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지금 3가지 사례를 보면은 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본 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지 이걸 가지고 이때 적용을 빨리 했을 뿐이지 꼭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진짜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해서 쓸 뿐이죠. 근데 1 등부터 3 등이 있는데 3등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동서식품에 채용이 됐어요, 연구원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은요.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스틱커피 하면은 어
너무 길들여져 있죠. 딱 뜯어 가지고 붓고 이 젖어서 딱 하는 어떤 그 방식을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지금처럼 세 가지 사례를 보여 드렸지만 이게 다 아직까지는 좀 출시가 되긴 너무 어렵다. 어 이것도 어떤 그 유행적인 그 흐름을 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사례고요. 이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된 제품이에요. 이것도 창업 지원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지원 사업을 잘 받으신 분이죠. 지금은 연결이 잘 안 돼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말하면 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앞접시예요. 앞접시 아이템. 그죠? 이렇게 상추 올리고 고기 올려서 젓가락질을 딱 하면은 자동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분이 특허를 지식재산권을 네 가지를 다 등록받았어요. 자, 특허를 생각해 볼까요? 특허. 여기서 어떤 게 특허일까요? 딱 앞접시인데 기능이 들어갔죠. 어디가 기능이죠? 맞아요, 맞아. 딱 써주셨네요. 맞아. 쌈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특허예요. 그죠?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상추쌈을 모아주는 게 바로 특허. 자, 실용신화는 뭘까요? 실용신화는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말했죠. 기존에 있는 것들 좀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 조금 기술이 낮지만 편리하게 쓰는 거. 바로 중간에 보면 홈이 나 있죠. 그죠? 이 홈을 통해서 그죠? 국물이라든 육수가 들어오게 만드는 길을 만든 게 실용신화입니다. 자, 디자인은 뭐죠? 말 그대로 모양이죠. 이 앞접시 모양이 특이하죠. 가리비 모양의 손잡이까지 딱 만들어져. 이게 보통 디자인. 자, 상표는 뭐라겠죠? 이 브랜드 이름이라겠죠. 이 브랜드 이름은 이미 화면에 적혀 있죠. 쌈 싸 먹어. 그렇죠. 이 접시 이름 자체 이름을 특허청에 쌈 싸 먹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우리가 말하는 지식재산권 네 가지를 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다 등록받고요. 그때 지원 사업도 통해서 많이 받았던 사례 중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분도 개발을 많이 했어요.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 직원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소유자가 왜 필요한지도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 중 한 명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사진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 가 있죠, 이분이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황당하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특허 등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거의 안 됐다고 봐요. 첫째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이거 돈도 안 되잖아요. 어떤 여자가 어떤 그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이런 치마를 입고 쫓아다니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변신하거나 이렇게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겁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자, 근데 특허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사례를 보여준 것처럼 그걸 따지지 않아요. 자, 첫째는 신규성. 이런 변신 치마가 보셨어요? 처음 봤죠? 그럼 신규성 만족했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변신해서 자판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진보성을 받았다는 거죠. 효과는 당연히 이 여자분이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목적을 제대로 말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 자, 등록받았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성을 봤을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재미없는 발명이구나 생각하지만 특허적인 입장에서는 다 하나의 고유의 특허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 대학생이라든지 학교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요수의 모 여기죠. 제가 지금 요수에 와 있는데 요수의 모 여고 어머니가 연락 와요. 그래서 경도에 그러죠. 그죠. 경도가 하모가 유명하죠. 한번 먹자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왔는데 이렇게 학생이 재봉틀로 치마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교복이라 하죠 보통. 교복인데 평소에는 무릎까지 교복이 길어요. 이렇게. 근데 교복 허리띠를 쭉 당기니까 교복에 있는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가요. 커튼처럼. 그래서 안에 있는 짧은 치마가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마가 이중 치마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 앞에서는 치마가 길지만 친구들이나 자기들이 편할 때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긴 치마를 들어 올려가지고 안에 있는 짧은 치마를 보이게 하는 기술이죠. 자, 여기서 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아이가 왜 이걸 특허 출원했을까요?
등록은 됐을까요? 당연히 특허 등록됐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업성도 약하고 이걸 만들어서 판매도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꼭 발명이 꼭 돈을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에 갖는 의미가 또 남다르다는 거죠. 또 그때 당시는 10년 전에는 어떤 발명을 통해서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여고 친구 입장에서는 이걸 연구를 했고 또 이런 그 제가 수업하는 자료를 보고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사실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뭐 수업을 하지만 반대로 저도 수업 듣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각 분야에서 다 전문가 됐지만 또 본인들도 그 전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똑같이 모방은 안 하셨겠지만 은연중에 본인도 '아 이런 걸 가지고 해 보겠다.' 또 아니면 '저런 걸 가지고 나도 한번 해 볼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어떤 '해 보겠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그러지만 100% 모방은 법적으로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한 이유는 모방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더라도 어느 법 테두리 내에서 내가 내 하는 사업이나 내 아이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광주의 오비 맥주에 특허를 한번 하러 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페트병은 잘 알겠지만 색깔이 살짝 밤 색깔이죠. 이유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페트병은 외부에 여행 갈 때 특히 야외 활동 갈 때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페트병 재질을 특허가 다 있거든요. 맥주 회사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물건을 봤을 때 이걸 보고 자기가 거기다 개선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 목적이 가장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있던 이 사례도 그런 사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일본 사례죠. 이게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본에는 큰 어떤 문제가 된 사례예요. 우리가 우산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산을 주면은 지금이야 우산 종류도 많고 뭐 부모님이 데리고 가지만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이 우산 쓰고 학교로 가요. 근데 지금처럼 큰 장우산을 주면은 아이들이 끌고 가죠. 그러면 끝이 뼈저리게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이게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처럼 우산 끝쪽에 바퀴를 달아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끌고 가더라도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끝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아이템이죠. 이게 어떤 창업한 아이템으로 성공한 사례예요, 일본에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유럽 쪽 같아요. 이렇게 그 물을 마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는 가운데 사진처럼 물이 나오는데 자, 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하죠?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은 물이 역류해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수도꼭지랑 들어가는 부분하고 왼쪽에 토출된 부분이 서로 Y자 모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막으면은 Y자 모양이 U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물이 위쪽으로 분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창업하신 분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특허도 등록받고요. 디자인 등록받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도 다 통과해서 사업화해서 어떤 인플루언서 아니면 인터넷에 했는데 자, 설치를 하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고 아침에 출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0개가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분실 염려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또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집에 꽂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한 게 바로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칫솔 자체에다가 이렇게 분수 기능을 넣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알겠지만 이것도 실패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사업화가 쉽지 않아요. 칫솔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그렇죠? 이 칫솔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1,000원, 10,000원 생각하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칫솔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아 좋다 판단하겠지만 또 이런 어떤 경제성이나 판매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실패한 사례고요. 자, 이건 대학교 미대생들이 졸업해서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사 받았던 사례 중 하나예요. 기능이 딱 하나죠. 그죠? 스푼이든 빨대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료를 가득 채우면은 빨대라든지 스푼이 둥둥 떠다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정시키는 아이템이죠. 자, 이것도 지원사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소비자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간섭이 돼 가지고 설거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관할 때 여러 개를 겹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게도 조금 실패를 했고요. 자, 이거는 중국 사례입니다. 중국. 음. 이건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받고 어 소상공인 상도 받았던 사례인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손잡이 부분에 이 티백 있죠, 티백. 우리가 녹차 티백이든 이런 거를 딱 끼워 가지고 압착해서 짜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차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티백에 남아 있는 물기를 제거하려고 뭐 손가락으로 짜든지 아니면 그냥 물기 떨어지는 거를 그냥 버리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쓰면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저 보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인데 안타깝게도 어 이것도 서울 지역 그 소상공인 창업 사례예요. 이것도 특허도 다 등록받고 디자인까지 등록받았는데 시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유리창, 다시 말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창이라든지 여행 갈 때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앞유리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충전하는 걸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딱 출시하고 나서부터 중국에서 보조 배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많이 보셨잖아요. 보조 배터리. 샤오미 같은 데 보면은 선물로도 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굳이 충전하는 게 아니고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바로 충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시대적으로 조금 유행을 못하는 사례가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모갑이라든지 금연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한 몇천만 원 투자하고 회사까지 준비했는데 거의 제대로 빚을 발하지 못하고 해체된 회사죠. 안타깝죠. 음. 자,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중국 아이가 이게 출원했는데, 우리가 그 지식재산권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 출원이 있고 국외 출원, 즉 해외 출원이 있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목걸이는 해외 출원까지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자, 제목이 회전 방지 목걸이거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전체 목걸이 형태고요. 오른쪽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그림이. 이걸 두 개를 보시고 이게 왜 회전이 안 되는지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참고로 이 목걸이를 여름에 이렇게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어떤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면은 여름에 땀이 나고 보면은 이게 목걸이가 이렇게 춤을 춘가 봐요. 움직인가 봐요. 이렇게 위아래로. 근데 이 발명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이 목걸이는 절대로 회전이 안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 다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숫자를 잘 보시면은 왼쪽에 사진의 그림에 보면은 숫자 2번이 양쪽에 있고요. 4번이 가장 밑쪽에 있죠. 2번 구슬이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2번 구슬은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나요? 꽉 막혀 있나요? 그러죠. 비어 있다는 거죠. 즉 가볍다는 거고요. 자, 4번 구슬은 어디 있죠? 내부가 비급이 찼다는 건 뭐죠?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번 구슬은 탁구공이고요. 4번 구슬은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가 꽉 차 있는 건지 비어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4번 구슬은 무겁기 때문에 항상 밑으로 쳐져 있고요. 2번 구슬은 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원리를 이용한 목걸이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 웃으실 거예요. 아, 이게 사업화? 당연히 사업화 안 돼요. 자, 근데 특허 등록 됐을까요? 그죠. 특허 등록 됐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이디어나 발명이 꼭 돈이 되거나 사업화가 된다고 해서 특허 등록 받지는 않아요. 어떤 원리가 들어가고 이해가 이해할 정도 자료만 있으면 특허청에서 다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 출원을 했다 가죠. 해외 출원을 했다는 거죠. 왜 해외 출원했을까요? 돈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당장 지금 창업을 하거나 소상공인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발명을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 봤을 때는 발명을 장려하고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도 지원 사업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권도 잘 아시지만 전남 지식재산센터라는 데도 있고요. 테크노파크도 있고요. 여러 유관 기관에서 보면은 해년마다 이런 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지원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 뭐가 되냐면은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리뉴얼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I라는 이름을 보통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빵집이에요. 근데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글씨체도 별로 안 이쁘고 로고도 별로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빵하고 좀 서로 다르다. 이질감이 보인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원사업 받으셔가지고 뭐 상표 출원 안 했으면 상표 출원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는 전문가가 이쁘게 디자인 있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컨설팅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배치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특허 개발하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고깃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갈비 소스를 진짜 개발했어요, 자기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두자니 너무 아깝고, 그다음 이거를 활용하고 싶자니 내 레시피를 다 오픈하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 만나서 레시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례로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 광양의 홍쌍기 할머니가 계세요. 그렇죠. 명인이죠. 매실 명인. 이분이 처음에 저랑 십몇 년 전에 특허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노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레시피 노트를 주셨는데 보니까 1부터 50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A 성분은 얼마 들어가고 B 성분은 얼마 들어가고. 근데 특허는 아시겠지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레시피를 오픈해야 특허 등록이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보여주지만 20년이 끝나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홍쌍이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전체를 100% 오픈하지 말고 한 70%는 오픈하고 30%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기업의 노하우, 다시 말해서 레시피로 평생 갖고 계시다가 특허는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특허된 내용을 보고 모방하더라도 실제 할머니, 즉 명인이 갖고 계시는 노하우를 전부 다 복사가 안 될 정도였던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 사업 있으시면 받으시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제가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허를 내실 때도 무조건 100% 오픈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숨기고요. 일반적인 거는 오픈해가지고 등록 받고 나서 특허도 받고 레시피도 보호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브랜드도 마찬가지. 브랜드도 단순히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최대한 기존의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서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유명한 사례죠. 우리가 이 발명 지상권 중에서 유명한 사례인데, 어, 우리 이쑤시개잖아요, 이쑤시개. 그렇죠. 우리가 이쑤시개가 있는데, 이쑤시개는 종류가 많아요. 이쑤시개 특허는 가장 유명한 게 녹말 이쑤시개 보셨죠? 들어보셨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나무로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녹말 이쑤시개를 개발권자가 발명을 했고, 이분은 그 녹말 이쑤시개 만든 회사 이사로 아예 취직이 되고, 한 년마다 로열티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같이 협업을 합니다. 지금은 특허가 끝났어요. 지금은 끝났지만 그때 당시는 녹말 이쑤시개를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이었죠. 자, 그 사례가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사례가 유명한 사례죠. 이 이쑤시개는 우리가 많이 본 이쑤시개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손잡이 부분 있죠. 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쑤시개. 그렇죠. 받침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발명하신 분 일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할아버님 때는 이쑤시개를 사실 이렇게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쓰셨어요. 제 기억도 맞다면은. 그럼 할아버지가 사용하시고 버리는 게 아니고 물로 또 세척하셔가지고 또 사용하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쑤시개가 바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머리 부분을 딱 부러뜨려 가지고 바닥에 놓고 받침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한 번 쓰고 버렸지만 이때 당시 특허를 내신 분 입장에서는 획기적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특허는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부러뜨려 가지고 받침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더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사업에 성공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나무죠, 나무. 그렇죠. 이렇게 나무 덩어리를 두 도막을 하나는 세웠고 하나는 눕혀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침대 다리고요. 왼쪽에는 나무 베개예요. 우리가 목베개라 하죠. 목베개. 자, 그런데 제가 톱으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림처럼. 자, 침대 다리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톱으로 썰었고요. 저 왼쪽 베개는 이렇게 톱으로 썰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침대 다리 이렇게 네 개를 다 썰었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부러지겠죠. 언젠가는. 뭐 지금 당장은 안 부러지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나무라는 어떤 지탱할 수 있는 지지력이 상실돼 가지고 부러지겠죠. 근데 왼쪽에 있는 베개를 이렇게 톱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베개는 뭐죠? 단점이 딱 정해져 있죠. 아파요. 딱딱하고. 근데 이렇게 톱을 자르니까 베개가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까딱까딱 한다는 건 뭐죠? 그렇죠. 어느 정도 탄성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자, 침대 다리, 베개 어떤 게 사업화가 됐을까요? 맞아요. 왼쪽에 있는 게 사업화가 성공했어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자, 기본 초안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베개 모양. 그렇죠? 이렇게 홈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베개가 좌우로 까딱까딱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목이 조금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특허 낼 때 또 머리를 잘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개 위쪽 홈이 있죠? 자, 밑에도 홈이 있어요. 왜 홈을 두 개 뒀을까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맞아요. 답을 해주셨는데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서. 자, 지금 쓰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남성이 쓴다 하면은 홈이 좀 깊고 넓겠죠. 근데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베개는 위아래로. 자, 밑에 있는 홈은 좀 작죠. 그러니까 아이나 아니면 여성이 쓸 수 있는 정도로 여성의 어떤 신체 조건에 맞춰서 홈을 작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만들고요. 남성은 조금 더 두껍고 좀 깊으면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은 그 아이템에 새로운 걸 계속 추가하는 게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앞으로 진보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더 추가를 하죠. 개선을 합니다. 이제 뭐가 추가됐죠? 어, 중간에 뭐가 생겼죠. 그렇죠. 지압돌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옥을 박았어요. 옥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나무 베개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쓰지만 지금처럼 옥을 딱 박아가지고 고급형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도 선물만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게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옥이 들어간 제품은 한 3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기능이 발전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어, 톱질 방향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 이 회사는 이렇게 특허를 두 개를 냈을까요? 지금 특허를 두 개 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방식으로 좌우 방향으로 칼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특허를 낸 거예요.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예요. 음, 저희도 창업 지도를 많이 해보는데 간혹 가다가 경쟁업체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특허 정도 받았어요.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지원받고. 근데 제 특허는 뭐죠? 특징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베개가. 자, 근데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어, 자, 이렇게 오른쪽처럼 베개가 만들어 판매가 돼요. 자,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겠죠. 첫째는 저는 왼쪽 제품이죠. 왼쪽 제품 뭐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베개 특허를 갖고 있는 홈을. 근데 오른쪽에 모방 제품 뭐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죠? 앞뒤로 움직이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고개가 그렇죠. 상하를 보게 움직이게 된다. 자, 똑같은 홈이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나 어떤 노하우를 보호할 때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창업하신 분 저도 리스트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름을 다 들어봤고 저도 다 알고 있고 제 3자를 통해서 뭐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한 번씩 먹기도 하고 그런 그 데가 많은데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보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베개 특허 낼 때도 하나만 낸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두 개를 따로따로 냈어요. 근데 실제 제품은 오른쪽 나간 게 아니고 왼쪽 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오른쪽은 말 그대로 방어 목적으로 출원을 해가지고 아예 경쟁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어떤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내가 개발하고 하면은 이게 딱 끝이다 그게 아니고요. 점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도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더 걱정이 되고 많이 경험을 했죠. 저도 저번 주까지 카이스트하고 특허청에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무원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수업 들을 때 듣고 뭐 시간 지나면 집에 가겠지 하지만 이제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이 터지거나 하면은 그때 늦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기가 보호하지 않는 한 자기 것이 돼야지 안전하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되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내 이름을 누가 모방하지 않겠지. 아니면 내 레시피를 보호하지 않겠지.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상표나 브랜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 전문가들 찾지만 이 특허에 관련된 이 노하우는 사실은 이게 유출이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오너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직원들이 퇴사를 하죠. 평생 직장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건 막을 수 없겠죠. 근데 문제가 나가서 퇴사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저한테 배웠던 레시피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해가지고 반대로 이걸 가지고 나한테 당신 이거 하지 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100%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기업들은 비밀유지 계약이라는 걸 써요, 별도로.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걸 보호해준 조건으로 퇴직 후 몇 년까지는 일정 금액을 주고 임원들한테는 어떤 구속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처럼 소상공인, 뭐 그냥 개인 창업하신 분, 이런 분들이 어떤 직원 하나 채용했는데 이 직원한테 너 여기 배웠던 거 평생 비밀 써, 동종업계 취업하면 안 돼. 이것도 할 수도 없거든요. 세상 법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럼 근데 반대로 하면 그 직원한테 평생 대표님들이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이 레시피나 노하우는 본인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잘 관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